네, 조국 전 장관 오늘 오전 9시 35분쯤에 검찰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이 시각 받고 있는데요. 뭐 출석하는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그 국민적인 설득력이라 할까, 공감이라고 할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동정 여론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남자답게 나는 나를 위해서 이거 특혜 조항 만든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뭐 포토라인에 당당하게 입장 밝히고 했으면 오히려 더 반응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뭔가 조금 그 구차한 느낌을 좀 주네요. 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잠깐요. 요즘에요 여성 경찰도 당당하고 여군도 당당하고 당당한 여성들도 많아서 예.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에 그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건 여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동관 전 선수 이제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신 예. 것 같은데 이것저것 떠나서 근데 저는 제도적인 측면도 중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비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잡은 당사자이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화답을 하면서 비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근데 자기가 잡은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원칙을 자기가 그러니까 그럼 제일 먼저 깨냐? 이것도 사실은 좀 자기 모순인 부분이 있죠. 요즘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에 추진했던 공개 소환 폐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자기가 세운 원칙, 본인이 세운 그 원칙, 정책에 대해서 이제 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적용 사실상 처음 적용됐다는 어떤 반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과거에도 그 공보 준칙에는 이를테면 고위 공무원이나 뭐 그 돈 많은 자산가, 무슨 국회의원 이런 바 공적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원래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소환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예.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한 것이나 그러나 이거는 이른바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개 소환을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그 사람들이 안 다니는 통로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안 알려주고. 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본인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지. 예. 그리고 이분이 우리 후보자 때 네. 법무장관 지명돼서 후보자 때 언론이 뭐 원하지도 않는데 매일 아침에 또 뭐라고 출근길 브리핑 말하나요? 출근길 브리핑 그렇죠. 그거 들고 뻗치기 어때요? 뻗치기.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진솔하게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동관 전 수석이 좋지 말씀하신 않았을까. 피의자의 예. 어떤 인권 보호의 대상이 조국 전 장관이기도 하다. 네. 예외는 없다. 이 말씀만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오늘 이 당정은 검찰 사무보고 규칙안 등 이른바 검찰 힘빼기 혹은 검찰 통제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서 대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했던 내용을 갖고 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실시 전에 법무부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예. 규칙을 바꿔서 이제 이것을 어떤 그러니까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검찰 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할 사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법무부가 뭔가 지금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하면서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예. 무슨 이야기냐면 그 검찰청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그러니까 일반 사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할 수 있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여된 법령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 이렇게 되면 권력형 비리 수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차제에 하나만 좀 분명해야 될 게 검찰의 독립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검찰의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그러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창구가 어디입니까? 그게 법무부예요.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법무부는 악의 집단이 아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견 굉장히 귀에 들어오죠. 그러나 그 말에 숨어 있는 함정이 뭐냐면 아까 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 그 검찰 역사의
그 발자취예요. 네. 그러니까 총장 임기제니 뭐 다 그 추천 그 받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거기서 비롯된 것인데 우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요 사안은 그 검찰 개혁이 아니고 저는 개악이다 이렇게 그 감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선 위헌적 소지까지 있어요.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왜 검찰청을 독립시키고 물론 법무부가 그 법무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것은 네. 그 법정신이 뭐냐면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선 어기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다른 나라 예를 하나 들면 다른 나라에서 사법부 검찰을 장악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바로 그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외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은 그 검찰 사법부를 장악하는 첫 번째 조치를 뭐를 했냐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도록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겠습니다. 뭐 판단. 근데 당초에 생각을 보면은요, 해요. 뭐 각 부처에서는 정부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그렇다면은 법무부에 오늘 기자들이 그럼 사실상 오늘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검찰 대검찰청과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김호수 차관이 앞으로 해나가야 한다.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정부 부처에서는 청와대 업무 보고할 때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대검이라는 건 이제 검찰은 독립 외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뒤에 이제 협의하면 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이거저거 어떤 뭐 떠나서 하나만 좀 그 말씀을 드리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퇴임한 후에 이제 그 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8월 27일에 그 첫 번째 이제 압수수색 네. 이 됐을 때 오늘 사전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물어봤어요. 압수수색과 거의 동시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가 감나라 대추나라 했느냐라는 거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네. 그 압수수색 전 단계에서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 뭐 검찰 수사를 뭐 왜곡을 시키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라고 바로 연결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저희의 역사의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제도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고 악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만들면 안 그러면 된다.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어떻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거죠? 뭘 알아야 지휘 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일정하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뭐를 알려줘야 예. 지휘 감독을 하든 말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휘 감독권의 발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찰총장의 보고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아니 거죠. 그러나 예. 지금 이제 사전에 보고하라는 대목에 이제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압수수색을 진짜로 자 수색과 거의 동시에 보고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전에 그 사실 자체를 다 보고했어. 근데 그거 하지 마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 정신을 저희가 법을 그 어떤 제도를 존치할 때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만 개입하도록 한 것이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뭐 압수수색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법리 적용에 있어서 네.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그냥 요것만 얘기할게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조국 그 장관이 당시 전 장관이 당시 장관으로 있으면서 나는 우리 그 가족 특히 부인과 관계되는 예.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겠다. 그때 그 직무유기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예. 구체적으로 이 수사를 해 말어 하는 거는 사실은 법무장관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법무 행정사무의 총괄 책임자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죠. 짧게 얘기하고 요거- 요주에 요것만 넘어가겠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무와 네. 구체적인 사건이 지금 나눠서 제가 조금 아까 물론이죠. 검찰청법 8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8조에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일련선상에서 뭐 그러니까 수색 같은 경우도 거기에 예.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여기서 그 당정이 논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요, 직접 수사 부서를 좀 축소, 폐지하거나 해서 형사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혹은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조금
그 제약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어서 이 문제 좀 짧게 이거는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도돌이표 논쟁인 것 같아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제 뭔가 특수부 폐지 논란이 나왔을 때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던 거고요. 완전 폐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 2개 부서가 남게 되고 그다음에 대구지검하고 광주지검에도 그러니까 그 반부패 수사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되는 거고 완전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고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정신과 목표는 뭐냐면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고 이건 이미 이전에 다 이야기가 됐던 거다. 재론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너무 그 행보가 급하다. 뭐냐 지금 검찰 개혁이 이것이 핵심적 사안이 아닌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큰 틀의 그림에 맞춰서 해 나가면 되는 거를 마치 무슨 뭐 며칠 내로 그 개혁 아니면 혁명적 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우선은 저는 그 불안하고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보면 지금 뭐 공보주치 개정이나 뭐 오보 그 기자 뭐 출입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칼이라는 거는 조각가가 쓰는 칼도 있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쓰는 칼도 있고요. 검사가 쓰는 칼도 있고 조폭이 쓰는 칼도 있는데 아예 칼 갖지 마. 칼을 없애버려. 이것이 바로 바른 방향일까요? 전 그것만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남아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는 우리 사회적인 수요에 따라서 마약 수사도 필요하고 그 뭐라 금융 수사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 3자로 저 필요하니까 거기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2개 없애고 한 개만 놔둬. 근데 그 날도 갈지 마.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자, 거예요. 이 말로 그러니까 잘 베린 명검 하나가 막할 10자루를 대신한다. 그건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레토릭이고 남아있다니까요. 반부패 근데 수사부가 지금 명검 3개나 보고는 남아있는데 명검인지 보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검찰 법무 개혁에 닻을 올렸기 때문에요. 제도를 현장에서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명검 보검을 뭐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잘 갖고 나가면 또 좋은 결과 나오고 그게 법 수요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아니요 칼을 많이 쓰면 날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